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꿀, 우리 토종꿀이 세계 최고의 꿀이죠. 뭐 외국 저기를 사례를 봐도 연중 1년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꿀은 없는 거니까, 1년 꿀이 다 합쳐진 그런 꿀은 없는 거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채미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최고의 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종꿀을 정확히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제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은 판매도 어렵고 소비자와의 접근성도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 토종꿀이 어떤 것인가, 과연 어떤 성분을 갖고 있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소비자한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고 또 이 소비자들 불만도 해소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에 보면은 아직 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토종꿀이 좋은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꿀을 많이 뜬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자신 있게 판매를 해서 현찰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는 참 여러 가지 이 저기가 상반되는 그런 저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뭔가 맛이 좋다 그러면 꿀맛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설탕맛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꿀맛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여기 우측에 하단에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하나 해서 넣어놨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한테 꿀을 주려고 그러면 꿀을 저기 하면 아니 사탕, 설탕 뭐 이런 거를 달라고 그래요. 꿀이 더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꿀은 순수한 단맛도 저기지만은 단맛이 좀 덜한 데다가 다른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꽃에 따라서 맛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워낙 수백 가지 꽃꿀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저기 한데 근데도 아이들이 싫다고 그래요. 설탕물은 그냥 단맛뿐이거든요. 아무 단맛 그거 이외에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만 이 음료수에는 설탕 물에다가 다른 과즙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기 과일 향이라든가 이런 첨가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좀 자극이 가게끔 탄소 그런 성분이라든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자극을 좀 이렇게 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게 좋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면서도 꿀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알면서도 꿀에선 또 손이 안 가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꿀물은 주면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설탕물이나 이런 거 그걸 더 선호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나부터도 그런다 이거죠. 나부터도 요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설탕을 가정에서 벌을 사육하는 가정에서도 설탕을 쓰거나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바람직하지 않고 꿀을 쓰면 좋은데 뭐 다시다나 이런 저기 하는 것보다도 꿀을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어도 맛이 확 변하는데 그런 건 나부터도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도 바꿔야 되는데 나부터 바뀌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본인은 꿀은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니까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토종꿀이 좋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알아보면은 다른 저기에서도 제가 워낙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에 대해서 이제 좀 저기를 하실 텐데
당은 종류가 보통 세 가지였는데 이제 올리고당이 나오는 바람에 네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올리고당도 단당류이거든요. 이게 그 올리고당을 만드는 그 과정이 화학적으로 좀 저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단당류에 속해 있는 거는 꿀이에요. 꿀이 단당류예요. 그 당의 저기를 각 한 개 당이 하나하나 저기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최소 단위로 쪼개놓은 거,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그게 단당류예요. 그리고 이당류라는 거는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설탕이나 뭐 포도당, 저기 이런 저기 메가당, 뭐 이런 이 저기 같은 게 이 저기인데, 일단은 이당류 두 개가 이런 그대로 두 개의 당이 붙어 있는 거. 다당류는 여러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당이 이제 있는데, 올리고당은 이거는 단당류예요. 이거를 이제 저기 해놓은 건데, 단당류에는 우리 꿀이 있는 거고, 꿀은 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되죠. 바로 이 흡수가 되고, 그런 저기고, 이당류는 단당류로 쪼개야 돼요. 소화를 시키고 난 후에 흡수가 돼야 돼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왜 그러냐면은 단당류가 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죠. 그러니까 당뇨가 되는 거죠. 그게 당뇨.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당뇨를 쪼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슐린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들어가서 그거를 작업을 해줘야 돼. 쪼개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근데 인슐린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쪼개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슐린을 이 인체에서 그거를 이제 이 생성해서 배출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배출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저기 하면은 이제 그 작업을 다 끝내고 나면 인슐린이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저기가 그럼 그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또 저기가 나와야 돼. 성분이 나와야 돼. 인슐린이 계속 이 수치가 높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인체 내에서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어디가? 인체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저기가 성격도 저기고, 또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스트레스를 누가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체 스스로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출이 되는 거죠. 어디로? 성격이나 이런 걸로 표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 예. 그래서 다당류, 이건 뭐 전분이나 이런 이 저기가 다당류이고, 올리고당은 이게 옥수수나 이런 데에서 축출해 가지고 이거를 저기 뭐야 저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저기 뭐야 술을 담는 식으로다가 이거를 발효를 시켜. 발효를 우리가 엿을 만들기 위해서는 엿지금을 넣고서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당이 우러나고 당이 변하니까. 거기에는 전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분해시켜야지 당으로 변하니까. 그런 이적인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단당류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화학적인 이 저기를 가미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원료 자체가 옥수수나 이런 게 저기 뭐야 정상적인 저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은 요즘 저기 콩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뭡니까 저기를 하죠. 뭐죠? 유전자 조작을 하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서 이게 생산성이 높게, 그리고 뭐야 각종 곤충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이 저기 뭐 병균 이런 거를 핵에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런 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단당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화학적인 저기를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당류이면서도 올리고당이 그래도 다른 당보다는 좋아요. 좋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리고당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부분도 있거든요.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믿을 수 없는 저기도 있는데 근데 올리고당이 좋은 건 알면은 그러면 꿀을 쓰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올리고당에서는 당뿐이에요. 당 그냥 이 저기를 하는데 뭐냐면 음식에 그거를 첨가를 시켰을 때 음식이 다른 맛이 안 나. 근데 꿀은 넣으면 다른 맛이 나. 본래의 그 음식의 맛을 훼손할 수 있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아카시아 꿀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카시아는 그런 저기가 덜 하거든요. 그리고 향만, 아카시아 향이 나. 그리고 다른 맛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 꿀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그러질 않는다 이거죠. 당장 이미 저기 뭐 설탕이나 이런데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라도 이걸 많이 저기 해가지고 자꾸 퍼져 나가면은 그러면은 자꾸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요즘은 뭐 건강을 생각한다면 돈은 크게 논하지 않거든요, 금액은. 단지 몸이 얼마큼 좋은가 하는 것만 많이들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변하고 또 그래서 자신 있게 소비자들한테 좀 권해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토종꿀은 잘 숙성된 거거든요. 이게 숙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숙성이라는 그 자체가 숙성이 잘 되고 나면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다른 맛이라든가 이런 게 덜해지고 많이 우리가 숙성하면은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성숙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성숙. 근데 숙자는 똑같은 숙사, 이걸 저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이나 숙성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듯이 숙성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시간이 해결해 줘야 돼. 시간이 해결해 주면은 맛도 부드러워지고 다른 이 저기하고 개체하고도 잘 융화가 되고 하는 그런 그게 숙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숙성이 우리가 알기로도 유럽 쪽이나 이쪽에 가면은 포도주나 저기 같은 게 한 병에 몇 억짜리가 있잖아.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난 거.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포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포도로 어느 양조장에서 만들었다 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몇 천 원서부터 이 몇 억까지의 그런 가격 차이가 나죠. 그죠? 바로 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술도 숙성이 된 거거든요. 숙성이 되게 잘 익었다는 얘기거든. 꿀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숙성이 잘 되면은 아주 모든 거 잘 융화가 되고 맛도 잘 어우러지고 이런 거 저기가 되는 게 숙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토종꿀은 어떠냐? 수백 가지 꽃꿀이 다 섞여 있는 그러면서도 잘 숙성된 다른 꿀보다 잘 숙성되어 있는 그런 꿀이 토종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종꿀이 얼마큼 좋은가 하는 거는 크게 안 따져봐도 잘 알아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런 거니까 토종꿀에는 성분은 대체로 당질, 예. 그리고 가당 포도당 이렇게 섞여 있는데 수화성이 좋고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토종은 단당류이고 전화당이 가장 잘 숙성된 최고의 꿀이에요. 전화당. 이게 전화당은 이제 숙성도의 수치를 논하는 거거든요. 전화당이 얼마가 있느냐, 몇 프로가 있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건데, 전화당 수치가 높을수록 숙성이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토종꿀은 수분이 20% 저기고, 단백질,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개미산, 유산, 사과산, 색소, 이 5만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토종꿀이에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1, B2, B6, 이런 이적이고, 예. 그리고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오틴 C 이런 게,
우리 저기 중에는 그 비타민은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수용성은 잘 분해가 되고 그러는데 지용성은 분해되지 않고 있어요. 지용성, 이런 그대로 수용성, 물에 잘 용해가 된다, 잘 녹는다 그래서 수용성,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다 해가지고 지용성 그러거든요. 기름이 없으면은 녹지 않는다 이거죠. 파괴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우리가 인체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비타민 B6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힘들죠 구하기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 우리가 필요를 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다. 다른 꿀보다는 여타 지금 뭐 양봉에서도 나는 뭐 아카시아니 뭐 이런 저기 뭐야 이 무슨 꿀이니 하는 거 저기보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토종꿀이 좋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그림은 토종꿀은 저렇게 잘 쏠아요. 예, 잘 쏠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저기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예, 감로나 이런 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쏘는 경향이 있어요. 예, 토종꿀이 잘 안 쏜다. 그럼 의심해볼 소지가 있어요. 그거는. 예, 꿀은 왜 잘 응고가 되는가? 예, 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당류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초본류는 풀에서 피는 풀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목본류, 나무에서 피는 꽃. 이거 중에서 초본류에는 포도당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잘 쏠아. 포도당은 잘 결집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본류, 아카시아라든가 밤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당 함량이 더 높아.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굳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응고가 되지 않는 저기는 열을 가하면 농축을 시키면은 농축꿀은 안 솔아요. 잘. 시간에서는 안 솔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양꿀도 잘 안 솔아요. 예. 그건 설탕꿀이잖아. 그죠? 그럼에도 잘 안 솔아. 예.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소르면 저거 설탕이야.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예. 근데 무슨 꿀이냐에 따라서 솔고 안 솔고가 결정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토종꿀은 잘 솔아. 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당 함량도 풀에서도 많이 따오니까 포도당 함량도 높지만은 그 중에서는 감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로가 잘 솔아요. 위로 떠서 솔아요. 위쪽에서 솔아요. 밑으로 쏘는 게 아니고 위로 솔아요. 그런 기현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꿀은 18도 이하에 보관하면 잘 굳어요. 잘 솔아. 그러니까 18도 이상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수분 함량이 20% 이상, 23%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끓어 넘쳐서 발효가 되고 맛이 변하고 제품 자체가 꿀이 아니라 신맛이 나고 다른 물질로 변화가 돼요. 어떻게 술이 되거나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높으면 안 돼요. 잘 응고가 되는 더 쉽게 되는, 예, 이 토종꿀이 왜 더 응고가 쉽게 되느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감로, 그리고 이 꽃은 두 가지 이 저기가 있거든요. 꽃 안에 꿀샘이 있는 게 있고 꽃 밖에 꿀샘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이 꿀샘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꿀 밖에 있는 거는 개미나 이런 걸 유인해 가지고 해충을 제거함으로써 천적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꿀도 토종꿀은 잘 빨아와. 이걸 물 불용 물질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참나무 진액이나 소나무 뭐 낙엽송 이런 저기를 많이 빨아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측 그림 마냥 이렇게 위로 솟아. 근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소르면 꿀이다. 이거 설탕이다. 그러는데 설탕은 가라앉죠. 그죠? 근데 이건 위에 떠 있잖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요거는 바로 감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토종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이 감로는 가수분해가 잘 안 돼. 가수분해.
물을 가해줬을 때, 보태줬을 때 이게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그 낙엽성 진액이나 이런 저기는 끈적끈적하면서 달달하고 그런데 물에 잘 녹지가 않아. 용해가 잘 되지를 않아.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위쪽으로 쏘는 경향이 토종꿀에서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로면 설탕이다 그런 그 분들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죠? 토종꿀이 소로 있는데 설탕은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안 가라앉고 떠 있지? 토종꿀이니까 안 저긴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감로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종꿀이 잘 응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원인을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뭔 성분 때문에 그런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나중에 소비자들 질문에 오면은 즉각 대답을 해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토종꿀이 좋은 거다. 어떤 성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거다. 그 성분이 우리 이 효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바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면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렇구나. 근데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예,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감로의 효능, 항산화 성분이 일반 꿀에 약 10배가 있어요. 감로에는 항산화 성분이 일반 꿀보다 1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 감로가 어디서 나오느냐?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 거죠. 7월이 되면은 32도 고온이 유지되고 이렇게 되면 자외선 수치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 식물들이 나무나 이런 저기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 차단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말라 죽거든요. 말라서 죽잖아. 직사광선을 저기 하면 우리가 풀을 비워놓거나 나무 잎을 꺾어 놓으면은 몇 시간이면 다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말라버리잖아. 그죠? 그렇듯이 말라버린다고. 근데 그거를 마르지 않게 보호를 해야 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잎이나 이런 데에 어떤 물질을 배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잘 뺏기지 않게끔 광합성 작용만 하고 수분은 잘 뺏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하는 물질을 배출해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감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달달한 맛이 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꿀벌들은 빨아올 저기가 없으니까 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빨아와야 돼, 그거를. 그래서 감로를 이제 천사의 눈물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부밀기가 되면은 산란해놨던 것도 줄여줘야 돼. 왜? 먹여 살릴 저기가 없거든. 먹이가 부족해지거든. 그러는데 이게 저기를 감로가 다행히 나오니까 그거라도 빨아오는 거야. 빨아다 먹이는 거야. 근데 이게 토종벌은 우리나라 저기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나가는데 그걸 먹이로도 잘 소화 흡수를 하는데 서양종벌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사라든가 이런 저기를 많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토종벌은 여기에 많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빨아와. 그래서 많이 빨아와. 그래서 감로가 그래서 토종꿀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감로가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항산화가 뭐예요? 늙지 않게 만드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항산화, 세포가 늙지 않게 산화되지 않는 항이 뭔 얘기예요? 이겨나간다는, 대항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산화되는 거를, 피부가 산화되는 거를, 늙어지는 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함유되어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염, 항산화, 항암 이런 게 탁월하고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뭐 이런 저기한테도 항산화 성분을 아주 탁월한 이 저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 토종꿀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토종꿀이 약꿀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으로는 강력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분이. 이게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타 다른 꿀보다는 많이 들어있다, 폴리페놀이. 그래서 활성산소 뭐 이런 이 저기가 바꾸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이다. 이거는 폴리페놀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폴리페놀 종류는 수천 가지가 있는데, 뭐 녹차에도 있고, 뭐 이런 저기 포도주 이런 저기도 있고, 사과, 양파 뭐 이런 저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어쨌든 꿀에도 우리 토종꿀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폴리페놀이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있는 그 DNA나 이런 거를 보호하고 세포 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이 커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꿀을 감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우리 토종꿀을 많이 드시면 덜 늙는 거죠.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도 고와지고 아주 세포가 그러니까 힘이 있고 탄력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저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다른 저기를 드시는 것보다, 설탕이나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제가 여기에 저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설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있을까? 번호를 6번까지 매겨놨는데 하나만 참 이거 작은 화면으로 구분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러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5번이에요. 왜 5번이 설탕 저기로 한 거냐, 이 저기를 하면은 이게 늙은 호박을 이제 이 설탕을 넣고 달여가지고 이게 다시 응고가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 건데 자, 우리 1번을 보면은 응고가 될 수도 틀리죠. 응고된 저기가 뭐라 그럴까요? 응고된 자체가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사이사이로 이렇게 저기 까맣단 저기도 있고, 요건 이 응고되지 않은 건 과당이고 요건 포도당이고, 요거는 이제 저기에 토종꿀 저기에서 요건 이제 감로 요런 게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외국에서 저기 한 그런 꿀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꿀인데 이렇게 응고가 되어 있어요. 이제 초본류에서 딴 꿀이에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들어온 꿀. 요거는 이제 우리 토종꿀을 이렇게 저기 해놓은 거예요. 토종꿀 이렇게 위로 떴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솟아 있고, 요것도 이제 꿀에 요거 숟가락을 이렇게 떠올린 건데, 요게 그러면은 왜 저기 하냐? 제가 이 보여드린 걸 보면은 요놈만 까실까실하게 느껴지죠. 그죠? 까실까실해. 왜냐하면 소금도 응고가 되면 까실까실해져요. 각이죠. 설탕도 각이져요. 근데 우리 꿀 저기에서는 꿀은 보면 참 더 부드럽게 느껴지잖아. 각진 게 없잖아. 그죠? 둥글둥글둥글하고 각 저기잖아. 이게 설탕이나 소금은 응집이 되면 각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꿀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런 걸 아느냐? 아니요, 몰라요. 우리 벌 키우는 사람들도 자세하게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익혀 놓으면은 바로 판별이 가능한,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한 그런 저기를 우리가 좀 숙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한번 재미삼아 넣어 봤어요. 예. 그래서 농축꿀하고 사양꿀의 설탕꿀 차이는, 농축꿀은 열을 가한 거,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한 거를 농축, 우리가 농축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걸 농축. 저기 한 거. 수분 함량이 높으니까 열을 가해서 수분을 증발시킨 거죠. 설탕꿀, 사양꿀. 이거는 설탕을 벌한테 먹여가지고 떠낸 꿀. 근데 이것도 물꿀을 떠내요. 그래서 다시 농축을 시켜. 그러다 보니까 농축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결정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숙성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미 영양소가 파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열을 가하면 발생돼요. 원래의 저기가 형질이 변경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열을 가하게 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응고가 잘 안 돼. 그리고 영양소가 거의 대다수가 다 파괴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수기를 얘기하죠. 정수기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알고 계셔요. 정수기에는 각종 미네랄이나 이거는 다 걸러내버렸어. 오직 H2O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과점을 몇 년 했지만은 정수기 물로는 빵을 반죽하지 않아요. 왜? 발효가 잘 안 돼요. 각종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다 걸러진 거기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돼. 바로 그런 논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양소가 없는 이미 다 거의 사멸된 그런 꿀이니까 맛은 단맛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 우리가 꿀이 지니고 있는 그런 꿀은 사실 단맛이 좀 약하거든요. 설탕에 비해서 한참 약해요. 그러면서도 각종 영양소가 미네랄이나 이런 각종 영양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각종 미생물도 살아있고 그런데 농축꿀이나 사양꿀엔 그런 게 없다는 거. 차이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농축꿀하고 이 사양꿀 요것도 우리 토종꿀하고 대입을 시켜서 왜 그게 우리 토종꿀이 더 뛰어난가를 그 부분을 납득을 시키면 돼요. 농축은 열을 가했으니까 사양꿀도 떠내고 나면 열을 가해요. 왜? 사양꿀은 2, 3일에 한 번씩 막 훑어내는 거기 때문에 숙성시킬 시간을 주지 않아요. 숙성시켜서 시간을 주면 손해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꿀 떠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봉하기 전에 우리가 숙성이 되면 밀봉을 하잖아, 벌들이. 그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칼질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떠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분 함량만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을 가해서. 그런 과정을 걸치는 게 농축과 사양꿀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양꿀, 예, 사양꿀의 이 저기를 보면 통상적으로 꿀을 하는 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 꽃꿀에서 꿀을 빨아와야 돼. 누가? 벌들이. 근데 사양꿀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돼요. 왜? 벌통 안에다가 설탕물을 넣어주니까 이 과정이 사라져.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꽃꿀이 들어온 저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꿀은 꽃꿀을 방어하고 외역봉과 내역봉이 서로 저기다가 이거를 전화시키고 이렇게 미생물을 이자가 서로 전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효소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서 저장도 하고 그래서 내역봉이 이거를 협력을 저기를 참 더 숙성을 시키고 그렇고 육각형 방에 저장을 하고 그러고 숙성이 되면은 다시 밀봉을 하고 뭐 이렇게 숙성 완성이 되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 이제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사양꿀이나 농축꿀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양꿀만 봤을 때는 이 2가지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저기만 공정만 거치는 거예요. 누가? 벌이 해주는 일은 이 2가지예요. 숙성꿀이나 우리 토종꿀은 이 4가지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런데 사양꿀에는 이 2가지 공정, 이거하고 이 과정이 생략이 되고 이 2가지 과정 공정만 벌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맛의 차이라든가 영양소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과정은 누가 해주느냐? 사람이 해줘요. 열을 가해서 농축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이런 게 다 사멸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사멸되고, 또 이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당류인 그냥 저기 상태에서 혼입이 되고, 미처 벌이 숙성도 시키기 전에, 숙성도 다 되기 전에 꿀을 채밀해내 버리니까, 이 과정도 엄밀히 따지면 이 과정도 반만 거치는 거죠. 공정을 반만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양꿀을 뜨게 되면은 마진이 좋죠. 예, 마진이 좋죠. 사양꿀을 본격적으로 떠는 사람들은 그 수입 좋아요. 왜? 공정을 다 안 거치니까. 그래서 벌꿀의 이 결정할 원인을 살펴보면 과당보다 포도당이 많고 18도 이하의 꿀을 보관했어. 그리고 화분이 많이 혼입된 경우에 화분 그 성분이 꿀에 자꾸 섞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꿀 색깔이 갈변이 심해져요. 더 짙어져요. 색깔이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 때문에 잘 이 응고가 되고, 그리고 결정화가 더 되는 그 원인은 진짜 꿀이면은 오히려 이거 더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정화가 잘 되는데 이 공정에서는 결정화가 잘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토종꿀은 이 네 가지 공정을 다 거쳐서 완숙이 되는 거죠. 완전체의 그 꿀이 되는 거를 이거 떠서 이렇게 한 게 토종꿀이지만은 서양꿀이나 이거는 여기에서 또 저기 한 거는 농축꿀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꽃꿀을 따오는 건 맞아요. 하나, 둘, 세 가지 공정만 거쳐요. 이 공정을 생략해야 돼. 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저기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인위적으로 해줘 버리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농축꿀도 하나, 둘, 세 가지 공정만 거치고, 근데 토종꿀은 네 가지 공정을 다 거치는 거고, 차이가 요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토종꿀이 좋다 하는 걸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설탕꿀, 사양꿀을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느냐? 면역력이 떨어져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잦은 감기에 뭐 이런 거 저기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저혈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당뇨가 와요. 인슐린 가다 분비로 제대로 저기가 안 되고, 그래서 예. 그리고 두통, 초조, 신경질, 짜증 지수가 높아져요. 왜? 인슐린 가다 분비 이 되면 저혈당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함께 분비가 돼 가지고 몸을 자꾸 정상화시키려고 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다는 얘기는 이 몸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인슐린 많이 분비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이걸 자꾸 정상화시키려고 그래. 정상화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꾸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저기를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 들어온 이 당을 분해를 해서 소화 흡수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그걸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불안, 초조, 신경질, 짜증.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주 예민해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엄마가 부르면은, 엄마 왜요? 그래, 저기 대답해야 되는데, 엄마 왜 그래? 하고서 이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생기잖아. 그죠? 그것도 하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너무 이 저기가, 포도당 이런 거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하니까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아이들이나 이런 저기한테는 좀 안 좋은 현상이 산만해지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산만해지고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고 그러면 집중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망가져 살이 찐다.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임산부 입덧이 심하게 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뭐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그죠? 요새 뭐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는 각종 저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임산부들한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꿀로 대체하면 되거든. 꿀로 대체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설탕으로 야기되는 질병들은 저혈당증이 생기고 칼슘 분비, 그러니까 칼슘이 결핍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혈액속에는 pH가 7.2나 7.4 이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성에서 7이 중성이니까 거기서 약간 벗어난 거죠. 그죠? 어쨌든 혈액은 중성 저기가 돼야 돼요. 아주 약한 알칼리성으로 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산성 상태로 보면 돼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산성 쪽으로 기운다 이거죠. 7 이하, 뭐 6이라든가 6점 뭐 얼마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칼슘이 결핍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꾸 칼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체내 비타민 결핍, 예, 그런 게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당분의 과잉 축적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죠. 예, 그래서 간 이런 데 저장이 되고, 예, 또는 이제 뱃살 뭐 이런 거, 피하지방 저장이 돼서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위장병, 속이 쓰리다든가 이런 예,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이건 일본 고이케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저기 했는데, 설탕을 과식 많이 먹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 발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니신 파괴함으로 단백질의 영양가를 떨어뜨린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죠. 좋은 점은 단지 입감이 좋다는 것 뿐이죠. 예, 입감. 예, 입에서 느끼는 맛. 그거일 뿐이지, 다른 그건 크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우리 선조들은 보면은 동의보감에서, 이때는 저기가 우리가 설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요. 설탕이 들어온 거는, 신라 삼국사기에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고가로 들어왔고 조금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중화되기는 우리 해방 이후에 된 거니까. 근데 그전에는 이거 토종꿀이란 걸 썼죠. 그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토종꿀이 이제 이럴 때 좋다 하는 게 뭐냐면은, 강정제. 체력을 왕성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강화하고 얼굴에 윤기가 돌면 오래 복용하면 젊어지고, 이런 저기가 피부도 거칠었던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이런 저기가 있다 하는 거를, 또 꿀물을 치가루에 타서 먹으면 딸국질이나 이런 게 아주 좋다고 그러고, 중추를 보호하고 뭐 위통 등 복부 통증, 산후, 화상 입었을 때, 기침이 심할 때, 나쁜 독이 생기 부스럼이 많이 저기 했을 때에 꿀을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은, 옛날엔 부스럼이 심했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그리고 소아 여임증, 예, 어린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말라가는 거죠. 자꾸 허약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급성 위염, 십정, 그런 게, 주부습진, 두드러기가 가려울 이럴 때, 그리고 구내염, 주름살, 뭐 이럴 때에, 근데 단 금기하는 게 있어요. 헛배가 불러올 때, 이유 없이 헛배가 불러올 때는 먹지 말아라. 그런 동의보감에서 저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점도 동의보감에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우리 토종꿀이 과연 얼만큼 좋은가 하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많이 저기 하셔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판매도 많이 하시고 채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고수도 올리는 그런 농가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